네, 이번 코는 송송이의 버즐서점입니다. 버즐서점은 송송이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책방 이름이기도 한데요. 한 달에 한두 권씩 기후정의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지금도 사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재산피해도 일으켰고, 그리고 또, 그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숲에 사는 수많은 생명이 또 사라졌고, 아직도 위험이 끝나지 않은 그 산불에 관한 책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되게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계속, 오늘이 월요일이죠. 지난주 한 금요일까지도 계속 했는데 요새 고민한 이유는 산불이 이제 계속 해마다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산불 관련 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책도 좀 있고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예전에 또 제가 운영하는 그 서점 인스타그램에서 소개를 했던 그 호주 산불을 배경으로 했던 2019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전 세계가 진짜 좀 충격을 받았던 그 산불을 배경으로 쓴 호주 작가의 소설도 있는데 그것도 참 좋아서 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그 조금 더 산불이라는 어떤 현상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조금 담은 책들을 소개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숲이 불탈 때라는 책, 그리고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라는 책, 그리고 호랑이 바람이라는 책 이렇게 총 3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달 안동과 의성 등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산불을 생각해 보면 참 시적절한 책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약간 조심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3권이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떤 책부터 소개를 해 주실 건지. 네. 오늘 처음 소개해 드릴 책은 그 숲이 불탈 때라는 책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조엘 자스크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산불, 이거를 이제 그냥 산불 말고 초대형 산불이라고 우리말로는 여기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메가파이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라는 그 이분법을 넘어서 서로 상호 관계하는 지구 정치 공동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되게 산불로 되게 큰 이야기를 좀 하는 얇은데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메가파이어는 생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의를 몇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 경제, 정치,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 결과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화재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만 헥타르에서 4만 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덮치는 산불을 말하기도 하고 미국 그 나사에서는 기후변화 및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화재 억제 정책을 겪으면서 산불은 그 규모와 심각성, 복합적인 양상과 진화에 대한 저항력 측면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다. 이러한 화재는 일반적으로 메가파이어라고 불리며 역사적 변동값의 극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의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네, 네. 초대형 산불, 메가파이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산불을 보면 진짜 그 말이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책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메가파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제안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약 2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났다고 해요. 책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메가파이어의 아까 말씀드린 정의부터 그리고 산불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 나라별로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선과 불과 함께한 그 인류의 역사, 그리고 토착민들이 불을 사용하며 자연과 관계를 맺고 경관을 형성해온 행위인 땅 청소학의 중요성, 과 경관을 잃는 것이 자연 속 인간의 소멸이자 삶의 맥락을 잃어버리는 트라우마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책에서 불을 적으로,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불을 적으로, 전쟁으로 제압해야 할 대상으로 이제 보통은 우리가 보는데,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억제하려고 할 때 보통은 메가파이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불과 함께 사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자연에 대항하거나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우리가 좀 배울 시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산불이 그 나라를 거의 막론하고 대부분의 이제 이런 메가파이어의 원인이 거의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도적인 방화거나 아니면 작은 실수로 불이 옮겨 붙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요새처럼 기후위기 때문에 작았던 불씨가 엄청 커진다거나 아니면 전쟁 같은 것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인간이 불을 적으로 제압해야 할 악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우선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가파이어의 원인이자 피해자인 인간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조금 불이란 거를 산불이란 걸 대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불을 싸우고 제압해야 할 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그 숲이 불탈 때가 이렇게 약간 초대형 산불에 대해서 단어의 정의 그리고 원인 나타나는 양상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겪는 어떤 감정과 문화적 이고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하는 개론서 같은 거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책은 그런 일을 직접 겪는 사람과 마을 사회 목소리가 담긴 책인데요.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강원일보 기자인 신아림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의 그 산불 취재를 바탕으로 이 책에서 이제 2019년 고성 산불부터 2023년 강릉 산불까지의 원인과 전개 양상 그리고 복구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재미 된 이제 주민 개개인의 사정 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재난 지원의 한국이란 나라의 그 현실 그리고 산불이 주는 개개인에게 주는 어떤 트라우마와 그 사회에 미치는 마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강 악화와 이런 관계 등을 좀 사례별로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숲이 불탈 때가 이론적 이야기들의 개별 사례라면 이거는 좀 진짜 겪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숲이 불탈 때를 읽으신 후에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를 읽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별 사례들의 소개, 주민 인터뷰가 좀 많은 책이어서 그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읽으면 사실 우리 신문기사 이렇게 읽는 것처럼 되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되게 개인의 이야기로만 읽혀요. 전체적인 맥락이 좀 안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숲이 불탈 때를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큰 맥락을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했나 어떻게 바꿨나를 통해서 이런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메가파이어의 경향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트라우마와 복구의 힘듦 그 재난이 나눠지는 세세한 부분 등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메가파이어의 구체적 현실을 보여주는 책이군요. 네.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다룬 책이라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은 어떤 것일까요? 네. 그 마지막 소개해드릴 책은 호랑이 바람이라는 그림책이고요. 네. 그 표지를 다 이걸 펼치면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검은 산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따스한 봄날 땅에 떨어진 작은 불씨 하나 호랑이처럼 거센 바람에 땅속까지 시뻘겋게 타들어가는데 새들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반짝이는 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2019년 고성 산불을 소재로 한 책입니다. 그 처음 나온 게 2020년이어서 산불 바로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 고성 화재는 이거는 방화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도로에 있던 전선이 강한 바람에 계속 흔들리다가 끊어져 나가면서 그 아크 불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속초, 강릉, 동해, 인제까지 퍼진 정말 초대형 산불 재난입니다. 그래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 1명이 있다고 앞서 소개드린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에는 나오지만 사실 여기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생명이 죽은 거죠. 새들도 그렇고, 네, 그런
것을 이 책이 담고 있는데요. 호랑이 바람이라는 이 책은 그렇게 사람뿐 아니라 숲이 집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네. 비인간 생명들을 포함한 그 존재들이 겪은 당시의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조금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산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뭐 신문을 보거나 이럴 때 기사를 볼 때 그게 되게 어떻게 큰일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겪지 않으면 되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단번에 그 초대형 산불이라는 것의 어떤 공포 그리고 슬픔 이런 게 이렇게 마음에 느껴져요. 그래서 앞에 두 책이 조금 더 이제 되게 차분하고 어떻게 정보나 아니면은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산불을 접근할 수 있다면 호랑이 바람은 감정적으로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고 그 겪으신 분들의 그러니까 겪으신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두 책보다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나 아동이 있으면 꼭 그것도 한번 같이도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소개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앞에 소개해 주셨던 두 책보다 비인간 존재들의 아픔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서 사실은 기후위기 시대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함께 해야 될, 이렇게 배워야 될 감수성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얇게도 하지만 조금 더 네. 관심이 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시의적절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